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성장주 투자는 사고 싶은 마음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막상 비중을 늘릴 때는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오를 때는 너무 비싸 보이고 빠질 때는 더 무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새롭게 상장된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도 바로 그 고민 위에서 봐야 합니다. 이 ETF가 수익률이 좋아 보이느냐보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성장주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장주는 늘 매력적입니다. 시장 전체가 답답할 때도 몇몇 기업은 계속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계속 매출을 키우고 계속 이익 기대를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성장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주는 가장 흔들림이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일수록 이미 많이 올라있는 경우가 많고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생길수록 내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결국 투자자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한쪽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무난한 지수만 붙잡습니다. 다른 한쪽은 조급해져서 너무 강한 종목 몇 개에만 몰리게 됩니다. 문제는 둘 다 마음이 아주 편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장을 포기하면 아쉽고 성장에 과하게 몰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를 볼 때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성장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하나의 중간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은 최근 상장된 ETF이고 국내 계좌에서 미국 대형 성장주에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판단 기준을 하나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 ETF는 배당을 받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미국 대형 성장주를 국내 계좌에서 낮은 비용으로 넓게 담기 위한 성장 코어 ETF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을 먼저 잡아두면 이 상품이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미국 대형 성장주를 선별해 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 기술주 몇 종목을 많이 담는 상품이라고 보기보다 성장 특성이 확인된 대형주를 규칙적으로 모아가는 ETF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ETF를 단순히 나스닥 비슷한 상품 하나 더 나왔다고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 ETF라고 하면 바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몇 종목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이 ETF에도 그런 종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ETF의 핵심은 몇 개의 인기 종목을 세게 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 등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미국 대형주를 선별하는 구조라는 점이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즉, 이야기가 화려한 종목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성장의 흔적이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을 규칙적으로 담아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성장주 투자가 힘든 이유는 좋은 기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알아도 그 기업 하나에 큰 돈을 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ETF는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개별 종목 집중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성장 자체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이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대략 200개 안팎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에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브로드컴, 일라이 릴리 같은 대표적인 미국 대형 성장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와 구성을 보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빅테크 영향력은 분명히 큽니다. 둘째, 그렇다고 몇 개 종목에만 의존하는 ETF도 아닙니다. 즉, 집중과 분산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성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빅테크가 강하면 이 ETF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성장주 조정이 오면 상위 종목 영향 때문에 흔들림도 꽤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섹터 구성을 봐도 비슷합니다. 기술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소비 관련 업종,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등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이 구성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이 ETF는 기술주가 많은 ETF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만 있는 ETF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나스닥 100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이라고 하면 곧바로 나스닥 100을 떠올립니다. 물론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은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쏠림이 더 선명합니다. 반면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는 성장이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미국 대형 성장주 전체를 조금 더 넓게 담으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날카로운 성장보다 조금 더 넓은 성장을 담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 비중을 늘리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특정 섹터 쏠림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택지는 너무 무난하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둘 중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상품은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총 보수는 꽤 낮은 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 장점입니다. 특히 성장 ETF는 짧게 사고 파는 용도보다 장기적으로 비중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총 보수가 낮다고 해서 실제 체감 비용이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장 초기 ETF는 거래량, 호가, 스프레드, 괴리율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은 처음부터 서두르기보다 체결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는지 며칠에서 몇 주 정도 확인하는 태도가 더 편안합니다. 장기 투자는 좋은 상품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상품을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TF를 볼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ETF는 현금 흐름형 ETF가 아닙니다. 즉, 이 상품을 배당의 안정감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 ETF는 흔들리는 장에서 현금 흐름이 심리적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 ETF는 현재의 현금 흐름보다 미래의 이익 성장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을수록 배당 ETF와 성장 ETF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들고 가는가가 달라야 합니다. 변동성도 당연히 같이 봐야 합니다. 성장주 중심 ETF는 넓은 시장 전체를 담는 ETF보다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아주 많은 걸 말해줍니다. 결국 ETF는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더 큰 흔들림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ETF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한 번에 옮기는 방식은 조용히 쌓는 투자와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접근은 이렇습니다. 이미 S&P 500이나 배당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성장 비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 나스닥 100 하나로 몰아가기엔 부담스럽지만 미국 성장주 노출은 분명히 더 원하시는 분, 개별 빅테크를 고르기보다 규칙 있는 성장 지수를 낮은 비용으로 담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는 이 ETF가 꽤 설득력 있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느끼는 분, 혹은 이미 나스닥 100 비중이 꽤 큰 분이라면 이 ETF를 추가하기 전에 중복과 역할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ETF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무슨 역할을 맡길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S&P 500 비중이 크다면 이 ETF는 성장 쪽 기울기를 조금 더 만드는 보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나스닥 100이나 개별 픽테크 비중이 크다면 비슷한 결의 성장 노출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또 배당 ETF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상품은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장성을 보완하는 도구로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상승장에서는 좋다가 조정장에서는 괜히 마음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ETF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상품부터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내 구조를 먼저 보는 일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성장 슬롯이 비어있는지, 그 성장 슬롯을 너무 좁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의 흔들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정한 날 정한 금액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이 정리되면 상품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ETF를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상품으로 보기보다 미국 대형 성장주를 넓게 담는 저비용 성장 코어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기존 포트폴리오 안에서 S&P 500과 배당 ETF 사이 혹은 나스닥 100보다 조금 넓은 성장 영역을 맡길 수 있는가. 저는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상품은 꽤 선명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주 비중을 고민하던 분에게는 분명히 한 번쯤 차분하게 검토해볼 만한 ETF입니다. 투자는 결국 좋은 이름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는 자극적인 테마형 상품이라기보다 성장을 조금 더 넓고 차분하게 담아보려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잘 맞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새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ETF를 하나 더 찾는 것보다 내가 왜 ETF를 담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먼저입니다. 그 설명이 분명하면 조정이 와도 버티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그 설명이 없으면 좋은 상품도 끝까지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ETF를 성장주의 대체 불가능한 정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성장 비중을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지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자극적인 상품은 눈길을 끌지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은 대개 역할이 분명한 상품입니다.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도 바로 그 역할 중심으로 보면 편합니다. 성장주를 갖고 싶지만 너무 좁은 집중은 부담스러운 사람, 배당만으로는 아쉽고 S&P 500만으로는 성장 탄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국내 계좌 안에서 미국 대형 성장주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담고
남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ETF가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을 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ETF가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 상품은 좋은 ETF가 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